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 불가다. 지금보다 호재랑 파트너십이 적을 때도 4,000원이던 코인이 악재가 왜 사라졌는데 4달러를 넘지 못하는 이유. 사실상 대부분의 리플 장기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끼시는 대표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이번에 영상 통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믿고 너무 확신하지 마셔라. 이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리플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에서 확신을 갖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신기하게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감정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리플 중요 이슈와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넘어가지고 이제부터는 XRP가요 진짜 결제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제미니 거래소 측에서 XRP 보유자들을 위한 신용카드를 출시를 한 건데요. 겉보기에 그냥 또 하나의 마케팅 카드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단순한 보상 이벤트가 아니라 실물 결제 시장에서 XRP가 자리를 잡게 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카드가 진짜로 시장에 퍼진다? 그렇다면 XRP가 이제부터 어떻죠?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제가 되는 수단, 즉 실제 돈처럼 쓰이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신용카드로 밥을 사고요. 커피도 사 먹고 그 보상으로서 XRP가 자동으로 적립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XRP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결제형 암호화폐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카드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수치로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제미니 사용자 숫자가 전 세계 약 1천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 중에서 XRP에 호감이 있거나 보유 중인 유저가 단순하게 5%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략 50만 명입니다. 초기 카드 출시 이후에 1년에서 2년 동안 실제 사용하는 사람을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5만 명, 그리고 조금 더 낙관적으로 잡으면 20만 명 정도가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과연 얼마나 쓸까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일반 신용카드 월 평균 사용액은 보통 2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보수적으로 150에서 200 정도를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1인당 따져봤을 때 연간으로 치면은 최소 1,800에서 2,400 정도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10만 명 정도만 참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연간 카드 결제 금액만 하나로 2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XRP 보상률이 최대 4%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따지면 800억 원 규모의 XRP가 실제 수요로서 시장에 들어온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들어오는 결제 기반 수요는요. XRP 가격을 방어를 해줄 거고 유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우 신호탄인 거죠. 제미니 카드 하나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조가 앞으로 코인베이스, 업비트, 바이낸스 이런 대형 거래소,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결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까지도 확산된다. 그때는 단순하게 100억 몇천억 정도 수준이 아니라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결제 수요가 XRP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XRP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제미니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인 것은 맞아요. 과거에 제미니가 XRP를 비하 발언했었죠. 그리고 상장 거부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자체가 없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현재 시장은 냉정합니다. 누가 먼저 XRP 결제를 실현하느냐?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가 과연 실제로 XRP 유저를 모으느냐 이런 것들이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제미니 측에서도 진정성 있는 접근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고 이 카드 자체가 유저 확보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XRP는 결제 시장 진출이라는 또 하나의 성장축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물 자산 토큰화 RWA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리는 흐름 자체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은 XRP랑 딱 맞아떨어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형거래소 코인베이스 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산운용사나 프라이빗뱅크 같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굴리는 투자자 352명을 조사했는데 이 중에 86% 수준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다. 적극적으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상당히 원초적이면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싸고 결제 속도가 빠르고 돈을 쪼개가지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XRP가 가진 강점이기도 하고 이미 리플 레저 위에서는 미국 국채 같은 자산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XRP 네트워크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흐름이 커지게 된다면 XRP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PC 물가지표 발표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 낙폭을 기록했었고 이 여파로 인해서 XRP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온체인 지표로서도 해석이 됐어요. XRP가 단기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일단 빠졌고요. 그리고 사용자 숫자가 급감을 했고 이게 실제로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122만 개였는데 이 활성 지갑 숫자가 33만 개까지 무려 70%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네트워크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손절하고 팔고 나왔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항상 차트와 투자는 반대로 갑니다. 많은 개인분들이 팔고 나오면은 오히려 또 가격은 상승을 해요. 그리고 아마 XRP 홀더분들 몇 년 동안 우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이미 영상 댓글 반응들 보고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XRP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을 때, 리또속이라는 소리가 많을 때, 실망감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을 때 오히려 가격은 그때가 저점이었고 가격은 또다시 반등을 주더라. 들을 인간 지표로 생각해서 오히려 매수 버튼 누르신 구독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개미털기 이후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번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 당분간 XRP는 3,000원 구간을 강력한 단기 바닥으로 지지해주면서 단기적으로 20% 이상 반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과거 사례 살펴보면 이런 패턴에서 상승이 나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 볼 확률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트상의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시장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기관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는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실물자산 토크나 RWA라든지 그리고 비용 절감과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XRP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모두 다 충족하는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고래들 움직임까지도 심상치가 않아요. 15일 동안 무려 12만 9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매수가 되는데요. 평균 단가가 무려 1억 2,800만 원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시점이 단기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됐다라는 거고 이런 시장 흐름에 전반적으로 XRP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책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랑 백악관 회동까지도 가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가 어떤 국가죠?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마이클 세일러랑도 만나가지고 비트코인 관련 논의를 했었던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서 미국 내부 암호화폐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FDIC 측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막기 위해 가지고 모호한 규제가 많았었지만요. 이제부터는 허용된 활동은 승인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은행과 암호화폐의 연결고리가 제도권에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확대라든지 디파이 성장 그리고 기관 자금 매집까지 여러가지 정책 전환과 글로벌 수요 확대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현재 XRP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처럼 조용할 때 하락하는 흐름일 때 이런 흐름을 읽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예상해보는 넓은 시야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시점에 눈앞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365일 좋은 시장만 펼쳐질 수는 없어요. 여기서 고수분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오히려 이런 하락을 기회로 생각을 하더라. 왜냐하면 시장은 365일 1년 내내 상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서 분할 매수로서 모아나가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 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분할 매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할 매수 방법 모르시는 분들 저희 채널 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이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분할 매수라고 이렇게 문자 신청 주시면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현재 2달간 약세 구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가지고 힘든 장을 끝내고 다시 한번 큰 장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더더욱 대응 전략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지금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고 호재가 적을 때 오히려 높았던 가격이 왜 지금은 이 가격 근처도 못 갈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처럼 기업의 값어치라든지 매출의 값어치로서 무언가가 평가가 되고 순이익의 구조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암호화폐, 코인의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코인 시장 특성을 볼게요. 아무래도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영향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즉 오히려 호재가 안 나왔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호재다라는 겁니다. 이 호재라는 선물 보따리가 풀리면 그 순간부터 어떤 선물인지 너도 나도 다 알게 돼요. 만약에 이 선물 보따리가 보따리 안에 숨겨져 있으면은 오히려 시장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인간의 도박 심리랑 똑같습니다. 확률 자체가 50% 확률도 아닌 30% 확률로 뽑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뽑기 전에 에이 나는 꽝이네, 본전만 돼도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0% 꽝의 확률을 보기보다는 30% 뽑기의 성공 확률에 이미 관점이 박혀버립니다. 즉 뽑기를 하기 직전, 열어보기 직전일 때가 오히려 투자 심리가 가장 큰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SEC 소송이 마무리되는 호재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은 상황이었고 열매가 익으면 익을수록 더 달달한 이유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호재만 나와라, SEC 소송만 잘 끝나라, 그러면 10,000원 넘어간다, 몇만 원 넘는다, 이런 전부 다 상승하고 나서 더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 발표가 악재로 바뀌는 순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리플 코인에만 너무 관심 갖고 맹신하고 믿음이 가득 차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의심 그리고 불안감은 갖고 가시되 불안감이 있고 상승했을 때 이때 더 올라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또 떨어지겠지, 이런 적당한 의심과 불안의 마인드로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효율적인 결과를 만드는 시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3,100원, 3,200원에 매수해서 3,600원, 3,700원의 매도를 지금 몇 번만 반복했어도 얼마나 높은 수익의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크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신입니다. 크게 오른다라는 확신, 괜히 팔았다가 더 올라갈까봐 그 확신과 걱정이 잘못되면은 내 투자 매매의 습관 그리고 수익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놓쳐버리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도 그리고 분할 매수라는 것들 적절히 활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인 거고, 메인 비중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되 적당한 일부 비중으로서 지금의 시장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